안녕하세요. 4강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너무 시간에 쫓기는 그런 느낌을 줬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4강은 좀 여유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첫 부분, 이제 수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다가서기. 새해가 되면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새 달력을 사서 거기에 우리 네 식구들의 생일을 표시하는 것이다. 해당 단어의 동일한 가장 형태로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를 써보자. 가장, 먼저, 새, 네. 해당 단어의 기본형으로 사전에서 찾아야 하는 단어를 써보자. 하는, 표시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형사입니다. 자, 관형사는 다음 문장에서 항상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 바로 관형사를 가리키죠. 밑줄을 쳐보자. 헌, 세, 저, 석이 되겠습니다. 관형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용언과 구별되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죠.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형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관형사의 특성이고요. 관형사는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가 있습니다. 새옷, 헌책, 순, 살코기에서 밑줄 친 새, 헌, 수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가 되겠고요. 이 의자, 그 사람, 저 자전거에서 밑줄 친 이, 그, 저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세 사람, 연필 5자루, 일곱째 딸, 제3해 대해에서 밑줄 친 세, 다섯, 일곱째 제3은 수량이나 순서와 같은 수 개념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관형사 가운데서는 원래부터 관형사였던 것도 있고 용언의 활용형이 관형사로 꾸려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과 다르는요. 동사 헐다,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관형사형이 관형사로 꾸려진 것이다. 자, 그 다음 부사를 보겠습니다. 자, 부사는 옆에부터 보면은 부사는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뉘고요. 성분부사는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문장부사는 양태부사, 접속부사 이렇게 나뉩니다. 친해지기, 다가서기 보면요. 바로 눈앞에 있었어도 못 찾았다. 바로는 눈앞을 수식, 못은 찾았다를 수식. 초행이었지만 다행히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다행히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체 문장을 수식하죠. 사람들은 비를 간절히 기다렸다 수식.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접속부사죠. 뒤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되겠습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역할을 따라 성분부사, 문장부사로 나뉜다. 바로 못, 간절히 문장의 어느 순분 정분부사라고 하며, 다행히, 그러나 문장 전체와 관련되므로 문장부사라고 한다. 그러나 접속부사라고 한다.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용어를 꾸미는 성상부사. 의미에 따라서요.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 성상부사 가운데 성상부사 안에서 아삭아삭 사뿐사뿐과 같이 소리와 모양을 흉내내는 부사를 의성부사, 의태부사라고 합니다. 문학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하죠. 친해지기, 관형사와 부사로 구분해보자. 이 관형사고요. 다른 관형사고, 먼저 부사고요. 더 부사가 되겠습니다. 관계원 가겠습니다. 관계원에는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국어에서는 주로 체언 뒤에 붙는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의미를 추구하는 이전 형태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조사라고 합니다. 조자는 돌 조자를 씁니다. 돕는다라는 거죠.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을은 앞에 오는 체언의 목적어라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이고요. 만은 한정의 뜻을, 도는 역시의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입니다. 레몬과 귤에서 관은 두 단어를 연결해주는 접속조사에 해당합니다. 자, 격조사. 자, 해볼게요. 아버지께서 부엌에서 동생의 간식을 했죠. 에서는 부사격조사, 의는 관형격조사, 을은 목적격조사, 깨서는 주격조사겠죠. 군뱅이가 매미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가는 주격조사, 복격조사라고 합니다. 가를. 가가 있습니다. 가, 여기서는 가고요. 복격조사, 보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서술어 동사가 되겠죠. 된다, 되다. 그 다음에 철수야, 오늘이 한글날이니 철수야, 야는 혹격조사, 혹격이라고 합니다. 혹격, 부르는 것을 혹격조사. 그 다음에 오늘이 주격조사, 한글날이니 이니 서술격조사 되겠죠. 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한다. 격조사는 이가와 같이 주어가 되는 주격조사. 이가가 있죠? 이상한데? 은는 왜 없죠? 은는. 자,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은는은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을을은 목적격조사, 관형어가 되게 하는 관형격조사, 의의가 있고요. 이가 복격조사가 있고요. 똑같죠? 이가랑 똑같죠. 그 밖에 에에서 애교와 같은 부사격조사, 이야와 같은 혹격조사, 특히 체언을 서술하게 하는 이단은 서술격조사라고 하는데 마치 이 부분 중요합니다. 동사나 형용사, 바로 용언을 가리키죠. 용언처럼 활용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북한에서는 이 서술격 조사를 단어로 여기 우리 그 서술격 조사를 이게 단어로 안 봅니다. 단어로 안 본다. 잠깐만 여기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어디 있더라? 조사. 여기 있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취급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문법을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의존 형식인 조사를 모두 단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의존 형식이면서 단어가 된 겁니다. 이 책 국어 4천만의 국어책 28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말의 단어가 되는 것은 채소 자립 형식인 것, 조사, 그리고 합성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접속조사부터 가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가장 먼저 핀다 했을 때 와, 랑 하고 바꿀 수 있고요. 접속조사. 자, 와가는 문어에 잘 쓰이고 하고는 랑, 구어에 잘 쓰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문어는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구어는 말할 때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 어떤 의미를 더해준다. 돌 보자, 돌 조자. 그러니까 도우는 건데 더해주는 거죠. 소설만 한정, 맑고 시도 역시 읽어라. 인생은 명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여기도 대조도 됩니다. 인생 여기도 대조 되고요. 대조의 의미를 가진다 이래도 됩니다. 오늘은요 학교에서 재밌는 노래를 배웠어요. 해서 존대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렇게 생략할게요. 대조, 존대 이렇게 교과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앞말에 어떤 뜻을 해주는 도사를 보조사라고 한다. 마는 앞말의 한정을, 도는 역시를, 은은 대조, 요는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 네. 그 외에 이제 마저는 역시 마지막, 부터는 시작, 먼저까지는 끝, 역시, 조차는 역시 극단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어마러미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러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보조사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체험과 조사를 분석하여 빈칸을 채워보자. 친구, 야, 혹격조사, 포기란, 보조사, 때나, 보조사, 말이다, 서술격조사. 애를 뿐으로 바꿨을 때 뒷모습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겠고요. 이를 조차로 바꿨을 때 시간까지도 멈춘 듯한 극한 상황의 의미가 강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독립언입니다. 감탄사를 독립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보, 앞 좀 잘 보고 다니시오 했습니다. 이때 독립성이 있는 단어는 여보죠.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아빠 부를 때 여보 하죠. 그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여보 1이라고 있습니다. 여보 1. 사전을 찾았을 때 여보 1이라고 있으면 이 단어는 동음이어라는 의미예요. 1. 여보 2가 또 있겠죠. 근데 여보 2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다른 뜻입니다. 문화와 관련된 이런 다른 뜻이고요. 여보 1을 보통 쓰는데 여보 1 안에 1번, 2번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다이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이어. 여보 1은 다이어다. 그래서 1번 뜻이 우리 이렇게 쓰는
다른 사람 부를 때 여보시오 할 때 그 여보고요. 이 2번이 이제 그 뭐 아내나 배우자를 부를 때, 남편을 부를 때 이제 여보 하는 그 여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보는 누구를 부르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얘처럼 그 감탄사 독립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은 더 보고 가야 되네요. 부르는 말로만 쓰이는 단어가 바로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부를 때 쓰이긴 하지만 학생은 부르는 말로만 쓰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감탄사가 아니라 얘는 명사로 봅니다. 그래서 여보를 헷갈리면 안 되고요. 여보는 감탄사입니다. 여보는 뭐 사과를 좋아하고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잘못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찾아보면 여보는 감탄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처럼 느낌을 나타내는 거, 허허, 저런, 아이쿠, 흥 등이 있고요. 네, 응처럼 대답하는 말로 쓰이면서 다른 성별에 비해서 비교적 독립성이 있는 말들이 있다. 이를 감탄사로 하고요. 응의자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얘는 분사고요. 얘는 이제 문장 성분이 되겠죠. 독립언. 다음 느낌을 나타내는 다양한 감탄사를 찾아보자. 한 개씩 써봤습니다. 아싸, 흑, 헐, 젠장, 에휴, 아하 이런 게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강의가 끝났고요. 이 학습 활동은 이제 과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